그리고, 어, 아니다. 지금 기록하면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제 이렇게 수경님, 토토님, 영청님, 경주님하고 이렇게 일요일에 한 3시간? 4시간, 뭐 길게는 뭐 오래 하는 때인데 이런 장이 아까 영천님 표현처럼 저에게는 쉼이거든요. 저도 좀 사회생활 하면은 바쁘잖아요. 바쁘고 저번 달에는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 끝나고 오면 한 7시 넘을 것 같아서 그 마지막에 재고 조사도 하고 하다 뭐 7시 넘겠는데 근데 7시 넘고 뭐 바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못 일어나거나 일어나도 막 팽해가지고 강의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한 주 미룰까 하다가 그냥 이번 달은 휴강해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저도 그게 좀 강박이 좀 있거든요. 딱딱딱 정해진 대로 안 가면 안 된다 이게 있으니까 처음에 딱 휴강해야지 하고 글 적으니까 또 괜히 적었나 뭐 다시 할까 뭐 무리를 해서라도 할까 뭐 이랬는데 제 몸도 좀 신경 써야겠다 그 마음도 좀 들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자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특별한 그거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쌤. 하여튼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네. 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서, 예. 잘 보이나요? 네, 하여튼, 소풍 갔다 오느냐고. 일단 얘기하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나중에 할 때 같이 얘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달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건데, 한 달 동안 이제 바빴어요. 저희, 뭐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옆에 GS 메이저 편의점이 생겨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물건이 우리가 있는 양이 있는데 평소보다 더 신경 쓴다고 이렇게 맞춰간다고 근데 핵심은 여기 안 보겠죠.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원 플러스 원이 없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하는 가게는 원 플러스 원을 대부분 그 고객들은 원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구비를 해도 돼. 원 플러스 원 때문에 좀 글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사장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물건도 좀 싸게 하고 뭐 새로운 거 많이 시켜서 뭐 구비를 해라 해서 원래 거래처가 한 군데인데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시켜가지고 구비해 놓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그렇게 안 되대요.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물건 오면 뭐 손님들이 좋아하겠지 하는데 물어보는 건 다 원 플러스 원 없어요. 뭐 이런 게 솔직히 요새 추세가 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스트레스, 약간 압박감을 좀 받더라고요.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압박감이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저도 마음 공부 이렇게 생각한 적 없고 한 달, 2달 동안 여러분하고 얘기 못할 동안 그냥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 생활 속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저의 좀 치졸한 면도 보고 남 탓, 남 탓도 좀 하고 그 남 탓을 나한테 했을 때 그거를 좀 당당하게 또 말해서 나한테 탓을 돌리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고 최근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런 거고 예전에 저는 그거를 마음 공부하고 따로 봤거든요. 깨달음 공부 뭐 마음 공부 이러면 이거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든 뭐 일적이든 그걸 따로 봤어요. 따로 보고 이제 따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죠. 그거는 이제 일이고 또 공부하는 시간 따로 내가 뭐 명상을 하든 뭐 다른 거를 하든 뭐 이렇게 그 마음을 제 마음을 딱 보면 이 삶은 그냥 내 좀 찌질하고 좀 아니면 초라한 삶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 공부 시간은 뭔가 좀 가치가 더 있고 뭐가 더 의미가 있고 뭔가 내가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면 뭔가 이제 내 일상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아니면 나의 어떤 초라했던 부분을 채워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서 따로 이제 깨달은 공부를 이렇게 의도 자체가 몰랐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나의 좀 없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하고 보완하려고 했던 걸로 이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삶과 수행이 분리가 돼서 있지도 않은 그 깨달음이라는 어떤 관념을 제가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오늘 강의 제목처럼 얻을 게 없다는 말을 이제 예전에 경전에서나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제 마음속에서는 와닿지는 않죠. 그냥 아 좋은 말이다 하고 나는 끊임없이 이제 달려가서 뭔가 얻게 되면 뭔가 되면 내가 이제 이제 나 좀 됐네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보여줄게 뭐 완전히 달라진 너 이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너에게 뭐 그 다른 노래 중에 하나가 자격 갖춘 나 그 MC 더 맥스 노래 중에 자격 갖춘 나대여 돌아올게 막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내가 돼서 여러 뭐 지인들이나 나에게 날 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보여주고 또 깨달음 얻어서 뭐 이런 목적이니까 한마디로 좀 멋있는 당당한 좀 그럴듯한 이런 모습으로 돼서 여러분 아니면 도덕경 모임 나갈 때도 그 생각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임 사람들에게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이게 기대 선생님이 뭐 정말 뭐 경험담 한번 얘기해봐 하면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아직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고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막 내 의도대로 그 달려가는 마음이 그 관성이 이게 멈춰진다 이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멈춰야지 하고 의도를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전 제가 이야기로는 훈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훈습 아니면 익숙해짐. 늘 달려가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이제 자동차가 한번 밟으면은 처음부터 브레이크 밟는다고 급정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밟다 보면 천천히 멈추고 그 관성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차가 어느 순간 멈추거든요. 물론 그 브레이크 밟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은 이제 모임에서는 우리가 자주 했던 게 한 달 실험이었죠. 저도 이제 한 달 실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끊임없이 이제 책을 보고 수행을 했을 때 자주 했던 얘기지만 책을 읽지 말라 이 수행을 그만하고 정말 네가 하찮게 여겼던 등한시했던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해라 했는데 그 경험을 다시 얘기해 보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찮고 의미가 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뺏기는 건 인간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깨달음의 시간, 수행의 시간은 내가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빨리 수행해야 되는데 빨리 설거지 다 끝나고 수행해야 되는데 빨리 일 다 끝나고 뭐 명상해야 되는데 빨리 일 다 끝나고 강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뭐 허드렛 일이나 일상적인 뭐 설거지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정말 이게 몸은 하는데 마음은 절로 가 있더라고요. 깨달음 공부해야 되는데 명상해야 되는데 산책하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기억으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 깨달음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머리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혼란이 막 오더라고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때 동안 열심히 수행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도 확 올라오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였던 거는 제 자신의 초라함이 이제 목격이 더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절망적이었다고. 아, 이제 나는 저거조차도 못 이루면 좀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나의 모습대로 살아야겠구나. 그 영원한 어떤 이건 이제 가능하지 않구나. 뭐 멋있고 당당하고 뭐 빛이 나고 뭐 이런 쪽은 당당하지 않구나라는 말에 어떤 절망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어차피 해봐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 얻기 위해 달려가고 해봐도
지친 것도 좀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진지하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그, 제가 의도했던 대로는 못했지만 한 달 동안 되도록이면, 깨달음 관련된 건 전혀 아예 책도 안 보고, TV도 그때 안 보고, 뭐, 담배도 그때 좀, 지금 피는데, 담배도 좀 대충 좀 도망가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피려고 하고,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그때 되게 진지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 뭐 이런 했었어요, 그때는. 마지막에 생각하고. 근데 3주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죠. 포기하고 이제, 그때 또 제가, 지금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아, 나는 여기서 실험조차도 뭐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한 달을 못 채웠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도 또 어떤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한 달을 못 채워서 저 스스로를 어떻게 느꼈냐면 나는 항상 뭐든 제대로 못 이루는구나. 이루는 거 한계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실험 끝나고 이제 보고 아니면 기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해봐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 그때 저한테 잘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딱 쳐야 되는데 또 고직한 게 있어갖고 한 달 다 못 채웠는데 하고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위로인가 뭐 잘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나도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포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깨달음 얻어야 되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 대한 어떤 포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절로 지금 얻을 것이 없다는 표현처럼 얻으려는 마음에서 초점이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을 시작이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되고 이래서 시작하는데 그 초점이 이제 얻는 쪽 아니 미래에 무언가 되는 쪽 아니면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초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못 얻게 되거나 맞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어떤 두려움, 뭐 발표하다가 왜 이렇게 두렵지? 긴장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나가는 거 이제 그거 보기 싫어서 이제 보통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지만 이제 삶이 곧 수행과 내맡김과 이미 이루어진 실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엄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가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봐도 저게 축복이고 저 자신의 일상이 있는 그대로는 재앙이고 맨날 뭐 좀 강박이 일어나고 두렵고 뭐 기대된 표현처럼 정신병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뭐 가끔 저한테 농담으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을수 총무님은 요새 이제 인연이 많이 안 됐지만 을수 총무님 그 당시에 제가 하도 긴장하고 뭔가 이게 뭐 지금 자꾸 버벅대는 긴장하고 막 막 눈치 보고 막 이러니까 하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다 따로 부르셔고 그 담배도 같이 펴주시고 전 담배 잘 피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나중에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도 그 모임 속에서 긴장하고 눈치 보고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적응 겸 담배 한 대 피자이라고 나가서 딱 피게 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누구나 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가 내가 깨달음이 뭐 이게 수행자냐 뭐 이래갖고 좀 바뀌어야지 이러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하도 저도 많이 들었지만 아이러니한데 달라져야지 뭔가 그래도 깨달음이 뭐 옛날 선사들도 왠지 멋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 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 이게 뭐냐, 이게 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뭔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달려갔죠. 사람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은 다 다르겠죠. 이 증상이 뭐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 깨달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야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일상적인 어떤 상식이고. 뭐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눈치를 봐? 뭐 아니 긴장을 해? 뭐 이런 게 아주
특히 많았던 게 뭐, 저가 그런 건 아닌데, 깨달은 사람이 무슨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 뭐 이런 거. 분노에 대해서도 뭐 보통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상을 지어서 보니까 지금 제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뭔가 채워서 얻어서 돼야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주 큰 미망이 아까 영철님 표현처럼 쉬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 미망을 놓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고 그 성경 비유로 치면 이제 선악과 보면 되게 탐스럽다는 표현하고 되게 탐스럽고 매력적이고 그 매력적이고 탐스러운 거를 그게 내가 막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길이면서도 어려운 길은 그 매력적이고 탐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나는 실상은 매력이란 게 사실 실제하진 않는데 그 매력 없고 뭔가 밋밋하고 아니면 평범한 아니면 뭐 그냥 보통 많이 보는 그런 그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매력이나 특별함이나 그런 게 투사가 이 삶 속에 다 돼 있는데 그 투사된 그거를 보든 안 보든 그걸 놓기 난 쉽진 않거든요. 왠지 저거 얻으면은 내가 좀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라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지금 십몇 년 됐죠. 수행이라면 이제 삶이 수행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도 그렇게 삶과 수행이 분리가 되어 있다가 삶 자체가 이제 수행이 돼간 지는 뭐 7년 됐나 뭐 몇 년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 한 가지 점점 확실해지는 거 한 가지는 요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로 보탤 것도 얻을 것도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지금 내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니 정말로 한 톨도 보탤 것도 얻을 것도 없거든요. 그만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얻어야 되고, 돼야 되고.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이 감각에 우리가 잘 속아서, 감각이 좀 결핍되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좀 인간관계를 했는데, 내가 좀 관계할 때 말을 버벅거리거나, 이런 감각에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치질하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내고 평가를 해서, 그 반대의 평가 규정된 거를 또 달려가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고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해서 나는 중생? 난 아직 수행하는 중이니까 아니면 나는 깨달음을 향해 마음 공부를 향해 가는 사람이 하고 무의식적인 규정을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이제 그 규정 속에서 자기 규정 속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게 되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얻게 되겠지라는 미망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원성, 음, 하나는 있는 그대로 나고 하나는 될 난데, 이 이원성이 참 상식이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해서, 이 미망이 내려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모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금이 가고 그런 게 오면 마음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얻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되어야 될 그 상상이라 그러죠. 이미지에서 지금 나 있는 그대로 돌아오면 이제 그거를 하나씩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경주님 표현처럼 질투를 만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만났던 건 그거 있어요. 아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기보다는 남한테 투사를 계속 하더라고. 너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너가 나를 겁나게 했다. 너가 괜히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막, 너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그런다. 근데, 이게 아는데도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탓을 막 해요. 너 때문이다. 뭐, 너가, 그렇다. 뭐, 아니면 속으로 또 탓을 하고, 저 손님 진짜 말을 싸가지 없게 해서 괜히 내가 움츠러드네. 내가 원래 겁도 잘 없는데, 막, 그러면서 남한테 또 좋은 이미지로 심어주려고 내가 원래 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최근에 그러더라고. 그거 말하면서도 이게 안 멈춰지더라고. 뭔가 이미지 관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계속 남 탓을 하는 나를 보면서 야,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 아직 멀었나 이 생각도 들었고 아직 멀었나. 근데 뭐 수행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들고 이렇게 이 습관이란 게 참 계속 뿌리가 깊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장님하고 이제 동병상련인지 모르겠지만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 거부 당했을 때 제가 하는 패턴이 이제 처음에는 만나가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게 남 탓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그냥 남 탓 안 하고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 이런 걸 또 내가 숨기고 있었나 억압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너 거부에 대한 두려움 만날 때 이제 그 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걸 만나세요 만나세요 하는데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고 만나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남탓하는 건 난 무의식적으로 밖을 본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남탓하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그런 패턴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제도 솔직히 좀 했고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본물 터졌다는 것처럼 이제 대놓고 하는 느낌? 근데 이게 내 의도대로 막 안 해야지 이게 안 되고 막 하여튼 남 탓을 하면서 좀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좀 있더라고요. 나 안의 두려움이 그런 걸 촉발하고 화가 나는데도 이제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뭐 너 때문에 이래 됐다 하는 거 보면 참 씁쓸한 마음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좀 찝찝하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괜히 저 사람한테 그거 했구나.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정당화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특히 그러잖아요. 뭐 손님이든 주변의 가족이든 누가 무례하게 나는데 뭐 반말을 했다. 그러면은 저 반말하면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반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하지. 뭐 내가 무서운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으면 내가 두려운 게 당연하지. 이렇게 정당화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그렇게 약해서 그거보다는 아 이걸 또 계속 탓을 하는구나 하면서 변명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만나가는 게 좋은 게 이 뿌리 깊은 게 나한테 무엇을 알려줄까? 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들고 오늘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들어오기 전보다는 그렇게 긴장도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두려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나? 뭐 스스로 느끼기엔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도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더라고.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면은 아 이게 본물이 터지는 거는 정말로 낫기 위해서 이제 치유의 어떤 시작과 끝이 여기 다 있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증상이 더 많아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는 뿌리 깊게 아니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항상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뭐 듣든 저의 경험을 하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나빠졌다, 보통은 나빠졌다 아니면 옛날처럼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반대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이제 비유하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억압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그 초점이 다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을 떴다 눈을 뜨지 않았다 차이점은 어,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실상 안에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한 명을 이렇게 잡으려고 계속 앞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이 앞만 보던 게 이제 이 손을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니까 끊임없이 잡으려고 앞만 보다가 이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지면은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을 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맨날 앞만 보면은 내가 땅에 서 있는지 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저기 앞에 있는 그 탐스러운 사과, 그것만 끊임없이 집으려고 하다가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집으려고 막 이렇게, 그 원숭이가 옛날에 뭐 이렇게 상자 안에서 이렇게 아스크릴 통 안에서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 위에 맛있는 거 올려놓으면 뭐 강아지든 원숭이든 그거 먹으려고 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막 이렇게 갇히거든요. 막 얻으려고 하고 이러면. 근데 또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열쇠를 열어서 풀어주면 글로 나오면 되는데 또 그거를 풀어주려고 해도 걔는 그거 만약에 먹는다고 거기에 있으면 그 팔이 끼어가지고 거기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깨달음이든 뭐든 얻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갇혀요. 구속이 실제하지 않는데 예, 그것 때문에 구속된다 그죠. 집착 때문이긴 한데 애착 뭐 이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팔을 빼고
있어 보면 자기는 갇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지만 구하면서 구속돼요. 그 표현이 뭐 비유적인 거예요, 은유적인지 모르겠는데 구하라 그러면 열리는 게 아니고 구하면서 구속되고 이미 열려 있거든요, 뒤에. 이미 아니면 뒤에 아니면 밑이라 표현하면 자기가 땅 서 있는 땅, 땅 다 밟고 있잖아요. 근데 초점이 항상 우리의 이 손에 뭘 얻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놈의 될까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놈의 된다는 표현 때문에 그 될까란 관념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얻지? 이러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그쪽으로만 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러고 기태 선생님도 그러지만 관심을 지금 자기 아니 있는 그릇 자신으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게 네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단지 실제로 얻는다 해도 이게 단지 배고픔을 잠깐 줄여주겠죠. 사과를 얻든 바나나를 얻든 초콜릿을 얻든 잠깐 달콤해요. 근데 계속 갇혀 있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걸 또 습관적으로 얻어야 되거든요. 초콜릿도 얻고 뭐도 얻고 아무리 그 구멍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도 우리는 나 왜 계속 구속돼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눈에 보면 아, 다 뭐 얻었어. 사과도 없고 초콜릿도 없고 맛있는 거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뭐 수행과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 모든 아무것도 얻지 않은 사람 흔히 이제 사회에서 표현하면 실패 수행에 뭐 못했다 손을 내려놓은 사람은 뒷문으로 유유히 걸어 나가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멋있게 멋있게 나는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내가 구속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구속되지 않는 나를 뭐 이렇게 했다. 뒷문으로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를 앞만 보고 계속 잡으려고 하면서 구속된 이 비유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고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게 부럽고 되고 할 때는 제가 안 갇혀 있다,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항상 감각적으로도 봐도 아무리 사회적인 평가로 봐도 나는 구속돼 있고 아직도 멀었고 이렇게 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달리다가 이제 요청님처럼 저도 어느 순간 지쳐서 그런지 쉬어졌는데 쉬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았던 거고 내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습관 뭔가 없고 그러니까 진실을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본 거죠. 얻고 잃고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수행 잘 되면 얻었다 그러고 수행이 안 되거나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을 때 이해 잘하면 좋아하고 이해 못하면 난 아직 멀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분별 속에서 소유와 상실과 분별 속에서 끊임없이 소유했다 상실했다 소유했다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험을 안 돼. 지쳤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깨달음이란 게 정말로 그 가능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소유와 상실과 초점이 글로 가 있다가 자기 존재로 이제 초점이 딱 조금씩 돌아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변하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그냥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조금씩 자각하게 되는 그 자각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 지평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더 이상 이가 없고 잃고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어떤 감정이어든 어떤 몸 상태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태든 어떤 조건이 변하든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미 있다는 사실, 내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 사실, 많은 깨어나신 분들이 얘기했던 그, 저가 이제 편하게 그냥 있음 그 자체는 절대 불변으로 항상 있었거든요. 구속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제 구속할 수 없거든요. 이 마음이란 게 자주 제가 표현하지만 머리에 있거나 몸에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 삶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구속을 아무도 누구나 어떤 누구도 구속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몸도 지탱이 되고 기동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어떤 자유, 무한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자각은 이제 이 얻으려고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그쪽으로 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없고 초점이 글로 가 있으면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초점과 관심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방편이 기태 선생님도 자주 쓰셨는데 지금은 안 쓰시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돌아와라 이 표현이 정말로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맨날 글로 미래를 가 있고 뭐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해주신 표현처럼 지금으로 돌아와라 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맨날 절로 갔으니까 지금으로 돌아와 못 가면 이 팔을 뻗는 습관이 계속 십몇 년 오랫동안 남아있고, 지금도 솔직히 좀 가끔씩 불쑥불쑥 나와요. 뭐, 깨달음은 아니고,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한 면 느끼면, 뭔가 좀 채워야지 이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뭐가 된 것도 없고,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손을 뻗고 앞을 보다가 지쳐서이든 아니면 문득 자기가 어떤 인연이 닿았으면, 나 지금 이대로 있잖아. 근데 뭐, 왜 내가 문제 삼았지? 나는 내가 감정인 줄 알았는데, 감정은 늘 변하는데, 이 마음이란 게 단지 내 가슴, 머리에 있던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뭐지? 마음이란 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해가 조금씩 들면서, 어, 하늘을 봐도 마음 같고, 땅을 봐도 마음 같고, 몸을 봐도 마음 같고, 이 마음이란 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은 이제 생각, 느낌, 감정, 요 마음인데, 요거와 너무 동일시돼 가지고, 내가 이게 내 마음이었고, 이게 집착 아니면 이것만 초점 가지고 내가 이거 없애려고 끊임없이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편해지고, 아까 말한 영청님 편처럼 쉬어지고,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바로 뭐 자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은연중에 표현되는 표현이 이제 그거 중에 많은 게 편해진다, 쉬어진다. 뭔지 모르지만 내 삶이 좀 조용하다. 저는 그 표현 저도 했었거든요. 뭔가 조용하다. 뭐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많은데 되게 조용한 그런 거.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듯이, 그게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실상이 돼요. 왜냐하면 뭔가 얻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심, 이미 있는 그 심 속에 그걸 자기가 조금씩 자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걸 얻으려고 하거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달려감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이제 좀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 표현은 저도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어, 뭔가 이제 더 확신이 조금은 더 들더라고요. 아, 정말로 뭐 하나도 얻을 거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얻을 게, 얻은 게 없으니까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항상 강의를 하든 뭐, 여러분하고 이제 기태 선생님 강의 이제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하든, 뭔가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말은 지금 많이 해도, 딱히 뭔가 얻었으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됐다 아니면 이게 얻었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으니까 뭔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생각 항상 마음속에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요. 왜냐면 깨달은 사람이 되거나 뭐 깨달음을 얻었거나 하면 아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 그 대신 이제 할 얘기는 그냥 제 경험담이죠 뭐 그런 것들. 네, 뭐 살았는데 남 탓하더라. 아니면 경준이처럼 뭐 질투를 했다. 뭐 이런 거지 뭐 뭐가 됐다 얻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뭐가 그래서 예전에 그 누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표현 하시는데 제가 막 고민짓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그 경전을 아마 좀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고민 상담 비슷하게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했는데 근데 자기가 또 그냥 이게 낫지, 뭐, 그분은 그래도 이게 낫지, 뭐, 경전을 해서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부담 가지실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게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길래, 아, 그런가요? 용기도 좀 되고, 근데 뭔가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아니, 아니면 뭐 부러움일 수도 있겠죠. 경전을 딱 펼치고 이걸 해설하고 이런 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건 없어 보인다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경조도 없고 막 이게 또 얘기만 나오는 거 좀 그런가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또 그런 거지 피드백 받고, 아,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적어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경전의 말들이 저도 와닿으면, 뭐 도덕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다더라. 이거는 괜찮은데. 뭐 인연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전을 뭐 굳이 그렇게 빗대야 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하다 경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건 처음에 이제 토토님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없나? 뭐가 된 것도 없고, 뭐 남들 다 뭐라 표현을 잘 안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 나의 경험에 대해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어, 그게 좀 고민이었고, 그리고 뭐 가끔 드는 생각이, 어, 내가 착각은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게 착각은 아닌가? 내 혼자만의?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진짜. 요새도. 내가 한, 내가 한다기보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야지 하는 게요.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나 혼자만 착각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이런 마음도 이게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그 뭐지? 이빨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이게 혀 닦다가 보면 이게 구역질하고 막 하고, 구역질하다가 막, 몰라, 양치할 때 그 생각 많이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막 일상생활에서 막 남 탓할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내 혼자만 착각인가? 아니, 뭔가 안 맞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아마 그거는 좀 미세하게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좀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나는 좀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데, 이거 별개로, 이런 내 생각과 의심과 별개로 항상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 제 개인의 의지로 뭐, 내가 껐다 켰다, 뭐, 아니면 내가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이 마음, 이거, 불교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 이거를, 뭐, 한 마음, 뭐 아니면 큰 마음, 뭐, 불성? 뭐 이렇게 이 불성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뭐 의도해서 없애거나 끄거나 아니면 이걸 이루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참 사랑스럽고 공평한 게 되게 공평한 게 누구에게나 다 마련돼 있고 초대하고 열려 있거든요. 그만큼 친절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끊임없이 초점을 깨달음을 이루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거를 무섭지만 조금은 내가 망설여지지만 포기해보고 내가 이미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나고 여기에 내가 관심과 초점을 둘 것인가? 정말로 이게 하나 차이면 처음에는 똑같죠. 뭐 오히려 이렇게 초점 가지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뭔가 이뤄가니까요. 하나씩 이뤄가고 막 재미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성취감도 있고 성취감이 좀 있는데 이걸 뭔가 성취감도 없는 것 같고 뭐 되는 건가 뭐 안 되는 가 혼란스럽고 막 이거 뭐 잘하고 있나 뭐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깨어나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저번에 강의에서 표현했지만 저도 설명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뭔가 더 이상 되려는 마음이 안 생기고, 뭐 그런 게 막 그렇게 부럽거나 이게 좀 줄어들고, 이게 자기에 대한 변화가 오거든요. 이 쉼에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거죠, 점점.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공감도 되면서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하나, 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 모든 그런 깨어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식상한 말인데 진실된 말이거든요. 이미 네가 그것이고 이미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는 그 이종과 삼조선사의 말처럼 단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 이제 사회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있는 그대의 내 모습이 어떻게 그대로인가 하지만 단 하나예요. 초점의 차이고 그 초점이 만들어낸 이원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유연성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언어 자체가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는 어떤 한계, 됨과 안 됨, 아니면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제 됐다. 이 언어적인 표현이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실제하지 않는 환상을 만들어내서 둘로 나눠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이제 추구하게 되는 어떤 한계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소유와 상실도 사실은 개념인데, 실상에는 소유도 없고 상실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무소유는, 어떤 걸 많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고, 그 소유와 상실의 개념이 좀 내려지는 거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뭔가 소유해도 소유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실하면 조금 아쉽고, 아이고, 아깝다. 이 정도 잠깐 스쳐가고, 또 잊어버리게 살게 되고, 그 상실이 크면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진리를 그렇게 소유하고 상실하고, 그 대신 이제 돈은 상실하면 안 되죠. 돈은 저거 상실하면, 저는 뭐야, 육체적인 필요가 좀 안 채워지니까, 돈은 상실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상실해도 돼요. 뭐 이미지 뭐 이런 거 좀 상실해도 되는데, 돈은 안 돼요. 제가 지금 통장에 지금 돈이 많이 없어갖고, 요새 고민이 많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좀, 밥 먹는데도 이제 되게 좀 아끼거든요. 좀 아끼고 신경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렇게 정말 돈도 골랐나 뭐 이랬는데, 진짜 돈은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돈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요새 물가 때문에 더 그렇게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아요. 우와, 반찬 엄청 비싸다. 막 이러면서. 밥 한 번 시켜 먹으면 배달비 4,000원까지 오르고 이래서 저도 만들어 먹어본 적인데 만들어 먹으니까 또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막 만들어 먹어도 비싸고 시켜 먹어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좀 조금은 이제 좀 적게 먹고 그래야 좀 이제 배고픔이 좀 느껴져도 좀 적게 먹자 이러고 적게 먹는 스타일.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유와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었다, 잃었다 이게 초점이 그쪽이 아닌 내가 얻고 잃음 속에서 내가 이미 있는 아니면 자기를 개인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 서정만이란 개인이 항상 있잖아.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 않지만 내가 이미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대로잖아. 초점이 살아있음, 이미 존재함에 이제 머물면 그게 단지 처음에는 육체에만 이제 육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 살아있음의 지평이 점점 나도 모르게 넓어지거든요.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조금은 더 섬세해지면 그 저 식으로 표현 이 마음이란 게, 하늘도 마음이고, 뭐, 새도 마음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이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이제 나 처음부터 저도 그러지 않고, 저는, 뭔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왔어. 뭔가 있어. 이, 이 육체, 그러니까 몸이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생각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오면서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는데 왜 나는 이걸 자각 못했지 늘 달려갔구나 뭐 이러다가 그리고 일상에서 막 바쁘고 이러다 보면 또 좀 이 자각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는데 좀 더 자각이 잘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부러 막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이 마음이란 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항상 있었는데 난 왜 이거를 잊고 살았을까 막 이러면서 그맘때쯤 좀 지나서 이제 마음 공부에 관심이 난 별로 없어졌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맘때에 기태 선생님 강의 토요일 날 맨날 오프라인 찾아가다가 제가 안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조만 계속 가다가 근데 한번 선생님 보러는 가야 되는데 한데 막상 가도 이제 공부한다 뭐 이런 마음도 잘 안 드니까 속으로 뭐 내가 오만해지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얼굴 보게 자주 와 또 자주 나가고 나가면서 항상 저 스스로 오해했던 거는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있고 그 끝나고 막걸리 마시고 이건 되게 좋았는데 뭔가를 지식적인 면이든 뭐든 뭔가 예전엔 들으면 뭔가 다 기억하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려는 게 좀 안 하더라고요. 안 하게 된다. 뭐 그래요. 앉아만 있던데 앉아있으면 남는 게 없죠. 한 3시간 강의 듣고 그러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강의가 좋고 나쁘고 따라서 그냥 다 백지 상태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 나가게 되다가 나가니까 백지 상태를 떠나서 2차에 막걸리 먹고 할 때 나도 있어야지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찾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뭐 제가 이런 말 하기면 선생님이 막 공부한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섬세한 변화를 얘기해 주는데 아 저렇게 표현도 하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저렇게 해도 공부하시는구나 기자님도 되게 겸손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나도 저거 배워야지 그런 기질을 내가 배워야지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찾아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심이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뭐 저 사람처럼 돼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보면서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아 저런 성향을 내가 배워야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아 저렇게까지 오래 강의했는데 그 자기의 칩을 또 얘기하네. 저런 겸손함, 정직함은 내가 배워야겠다. 그거는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런 정직함이 아마 이 마음의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될 거야. 왜냐면 뭐 그때 경명여고 다닐 때도 막 비참하다 이러길래 속으로 나는 내가 만약에 뭐 부호경에 10년을 했으면 저렇게까지 남들 앞에서 표현을 안 해도 될 텐데 나는 안 했을 것 같다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보여주긴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정직한 거구나 해서 저게 아마 내 키포인트 같아 하고 항상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10년이 지나서 내가 조금 뭐 오만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정직함을 잃지 말자 뭐 이런 걸 내가 마음 공부할 때 끝까지 정직함을 잃지 말자 해서 내가 만약에 오만해지고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내 스스로 이게 정직해지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어, 그나마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기질을 내가 적용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글을 적었던 것도 한 4, 5년간 글을 적었잖아요. 도덕경 모임에. 그 후보쌤이 이제 편집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날 속이지 말자 해서 뭐 적고 토토님도 댓글 막 달고 토토님도 많이 적었죠. 막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거 많이 적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직함이 무언가를 얻게 해주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조금 더 네가 여기 서 있다. 니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이거를 좀 더 열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열쇠.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는 문이지만 열쇠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소리, 이런 자극.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열려 있는데 너 여기 있다. 이게 주위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거기 말고 하고 여기. 이게 선에서도 많이 이러잖아요. 막 탁자 치고. 이 주위를 지금으로 돌리는 거.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에 정직함,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한 가지는 이 마음이란 게 예전 습관이란 게 아주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습관이 강하니까 너무 자기 입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 너고 맨날 지금 강의 제목이 얻어야 될 거 없다, 뭐 소유할 게 없다 이러지만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소유하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막 들끝이 일어나더라도 비교해서 나를 강의는 저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데가 아닌 아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에 이런 습관이 되게 많구나 뭐 얻으려고 하고 또 수행하려고 그러고 요거에 대한 정직함이 그것을 멈추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 아니면 강의와 비교 아니면 어떤 정보와 비교가 아닌 정말로 단순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정직함이 왜 그 정직함이 키포인트냐면 그게 실상과 가장 가까워요.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의 정직함이 실상과 가장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작동을 하거든요. 어, 실제 하지 않는 것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동을 하는 것처럼 감각되는데 실제 힘은 없고 감각은 돼요. 우리가 흔히 플라시보 효과처럼 뭔가 어디가 춥다 이러면 감각은 되거든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감각은 되는데 효과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죠. 감각은 계속 돼요. 저 뭔가 근데 실제 하는 것은 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뭔가 감각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작용하거든요. 진짜. 이걸
표현하면 뭐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뭐 관념적으로 꽃이 10년 됐다, 저 꽃이 태어난 지 10년 됐다는 거는 그 꽃에 아무 영향을 주진 않아요. 10년 됐다, 20년 됐다. 언어적인 표현이고 단지 관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꽃이 피어나는 게 막 엄청 빠르진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피어나잖아요. 그 땅을, 실제한 땅에서 영양분과 물과 여러 가지 공기와 이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는데, 이건 실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는 거고, 우리가 저거 2년 됐다, 3년 됐다, 아니면 이쁘다, 못생겼다, 이거는 아무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 꽃이. 근데 그걸 믿는 사람한테는 감각은 되죠. 아, 진짜 이뻐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되게 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아, 저거 되게 늙었네.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감각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 영향력을 주진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감각은 되겠죠. 꿈꾸면 우리 그러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또 꿈에서 저 죽은 적도 있는데, 뭐, 칼에 푹 찔리면, 아, 죽었다 이랬는데, 막상 깨어나면 꿈이구나. 근데 무섭잖아요. 진짜 무섭던데, 꿈에서도. 무서운데, 실제 영향력은 없고, 감각은 되고. 이게 좀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게, 깨달음도 마찬가지. 저렇게 된 사람도, 나 깨달았다, 뭐, 나가 됐다, 이런 거, 실제로 된 것 같아요. 뭐, 나도 좀 지혜도 생기고.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마치 신기루처럼, 어, 그래도 목마르게 되고,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목마르지 않는 거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미 여기에 서 있으면은,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막 엄청 뭐 대단한 것 같지 않고, 항상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고 가겠지만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 항상, 음, 지금 뭐 들리는 소리, 지금 말하는 저의 말, 여러분의 어떤 제스처, 그 다음에 형광등 불빛, 여러 가지의 일상에서 이미 펼쳐져 있는 것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그 마음, 어떤 형광등 빛이 아니고, 이 사물 내가 목격되는 모든 것에서 그 빛,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조금씩 나도 자각될 수 있거든요. 특별한 빛이라 표현 안 해도,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이란 게 깨달은 사람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이 개인적으로 따로 깨달은 사람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이 마음이란 건 모두가 같이 쓰고 모두에게 적용돼 있고 모두를 지탱하는 어떤 공통적인 무엇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개인이 얻었다, 너 타인, 너 이런 관념에서 그걸 종속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에서 눈을 조금씩 떠가면 깨달은 사람 따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조차도 내가 착각이었구나. 그 이해가 들거든요. 따로 그렇게 있진 않아요. 뭐, 나가 있고 저 사람 깨달은 사람 옛날 강의 초창기에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차이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어, 처음이자 마지막 아까 연천님 표현처럼, 이제 마음이 쉬어지고 조용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요함, 아니면 모든 곳에 내가 목격되는 모든 곳에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자각 속에서 더 이상 뭔가 이루거나 얻거나 하는 그 속에서 있더라도 평온한, 아무 일 없는 뭐 그런 무사한 일이라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2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0분 조금 넘었는데, 영청님도 이제 아까 저녁이고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올해 2달 만이니까 질의응답 아니면 얘기 좀 나누고 싶어갖고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